무조건적인 싸움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의견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이냐가 싸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싸움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협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 7, 싸움, 투쟁 3 이렇게 저는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협상하려고 노력한 만큼 국민들은 우리 진정성을 인정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내 활동의 90% 이상이 사실은 정책 문제입니다. 정책이 문제입니다. 이 정책의 문제를 어떻게 정책 문제를 강화할 것이냐. 근데 우리 당이 지금 보면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역량은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안제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책위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당 의원들을 특히 초재선 의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열정,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위한 의지가 저는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여당의 그런 독선, 무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얘기하고 말아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당대표도 얘기하고 대변인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총을 하게 되면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원내 지도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 중구난방을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 현안에 대해서,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이 뭐고, 국민 여론은 뭐고, 장단점은 뭐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의 문제점, 저렇게 선택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총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 당의 정책 전문가가 부족해요. 당 사무처 직원들께서 꽤 노력을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정무적인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 정책적인 경험은 비교적 적다 보니까 대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정책 전문가를 저는 채용해서 정책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책 의총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총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국민 대다수의 생각, 또 우리 당의 대다수의 생각과 다른 발언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제시하고 우리가 중요 정치 현안에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당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원내대표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